도계실관 21강입니다. 오늘 수월의 을목, 수월의 을목이다. 수월은 이제 늦가을이죠. 그래서 이제 조열합니다. 술 자체의 정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을목이 마르지 않도록 개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수가 근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금이라든가 경금이 받쳐주면은 이제 마르지 않고 을목이 살 수 있을 겁니다. 달. 그런데 되게 이제 이 수월은 절기적으로 상강이 있죠. 그래서 상강 전후를 잘 살피는 것이 좋은데, 수월은 할로, 그리고 상강이 있다. 할로 상강의 기점이 상강은 10월 20일이죠. 10월 20일 이후로 양력으로 상강이 들어오는데요. 상강이 내리 강자에 설이 상자죠. 그래서 설이가 내린다는 의미예요. 한로는 이슬이 이제 차가워지는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이 상강이 지나면은 이제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갑니다. 겨울의 문턱. 그래서 상강 이후로는 겨울로 이제 보죠.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상강 이후에 사주에 금수가 많으면은 냉기가 많으면은 병화를 우선적으로 써서 조우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강 이전에는 아직까지 그 수월에 조열한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로서 을목을 보살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상강을 기준으로 구분하시라. 이 사주는 수월의 을목인데 사주에 일단 처음 보더라도 수가 많네요. 그래서 이게 수가 5개나 되죠. 사주의 글자들을 숫자로 세려서 보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사주에 많은 게 병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3개 정도에서 4개 정도 있는 이런 오행들은 이것이 거의 병으로 보시면 무난합니다. 그래서 이 병을 제거하는 것이 이제 약이 되겠죠. 이 사주에서는 당연히 인성이 혼잡이고 또 인성이 이렇게 병이 되죠. 을목의 입장에서는 사주가 약하지 않죠. 그래서 인성과 해묘, 목을 이루어서 인성, 다자 그리고 또 비견급을 봐서 사주가 강한 사주죠. 뭐 때문에 강하냐? 인수 때문에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인수가 병이니까 재파인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토 보고 재파인 하라고 하니까 기토는 니토죠. 그렇기 때문에 섭토가 돼가지고 재파인이 늘린 게 없다. 그래서 술토, 술중무토로서 용신을 잡아서 일단은 술을 좀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파인이라고 해요. 재파인. 사평진정 격국에서는 인다용제라고 합니다. 인성이 많을 경우에는 재를 용신으로 쓴다. 원래 이제 인성과 재성은 서로가 기성이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는 게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인불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성과 인성은 서로 관여하고 서로 장애하지 않음이 좋다. 재성과 인성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재성이 인성을, 인성이 재성을 가급적이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불애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인데, 다만 인성이 혼잡되었을 때, 인성이 중복되어 가지고 병으로 있을 때는 부득이 재성을 취용한다. 이런 재파인 사주는요, 인성이 병이잖아요. 인성이. 그래서 이 인성이 병이니까 인성이 문서고 또 나한테는 뭐 공부고 이런 거죠. 그래서 묶여있던 문서가 또 전혀 관심이 없던 이런 인성이 재성으로 인해서 재성운에 갑자기 현금화되는 경우가 많죠. 또 공부가 잘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재파인은 병이 되는 인성을 재성운에 우리 현실화 시켰고, 그리고 묶여서 전혀 쓸모없는 문서를 오히려 현금으로 만드는 운이 재성운이다, 재파이다. 월지에 재성을 가지고 오시니까 괜찮죠. 그리고 이제 이 사주가 상강절기인지 한로절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월에 태어나서 수의 기운이 많이 받기 때문에 일단 가을에 조후도 좀 필요하죠. 때문에 술에 있는
정화가 조후로도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정화 무토를 써서 화토를 치용하는 것이 좋겠다. 어릴 주가 9월 쇠목에 태어났으나 간지에 수가 4개나 있고 귀록이 있으니 목세가 오히려 반대로 왕해졌다. 계절을 잃었지만 반대로 왕해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답변하기 적당한 말을 찾지 못했어요. 빅스비예요. 일록 귀식격에 효인이 병이 된다. 어릴주가 시에 귀록이 있죠. 녹지가 있죠. 그 시에 있는 것을 귀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의 녹이 시에 돌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록 귀식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특별격이라고 이야기하고, 일록 귀식격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재성이라든가 식상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관성은 좀 기피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일간이 이제 신앙하는 걸 좋아하죠. 참조만 하시고 뭐 특별 별격이라고 뭐 오히려 좋을 건 없다. 자, 효인이 병이 된다. 이건 수가 병이 된다는 거죠. 인성이. 때문에 신유, 관성운이 금생수 하면 좋지 않겠죠. 불리할 텐데 월건에 있는 재성이 용신이 되므로 토가 용신이 되니까 금운에 용신이 되는 목을 금이 금극목 이렇게 해서 제어해 주니까 용신의 병을 제거해 주는 금운은 극제, 목을 극제해서 부모 덕에 초년에 부가 생장하였다. 그렇게 넘어가고요. 초년에는 그 다음에 화토운으로 사오미가 기미, 무오, 정사로 왔는데 일생 풍족하다. 용신운이죠. 그래서 을묘운은 목기가 다시 갱성 강해져서 토를 극하면은 불길할 것이다. 그래서 을묘운은 비급이라서 좋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 사주 1909년생 여명인데요. 신앙의 용관격에서 용신을 관성으로 봤네요. 자, 기후의 갑술, 을묘, 정축입니다. 술월의 을목인데요. 여기도 금기는 강하죠. 이렇게 이제 유술, 그 다음에 촉도도 있고요. 을목 입장에서는 뿌리 갈 수 있는 게 간목에 등당 개갑하면서 일지에 이렇게 전록을 두고 있고요. 시에 이렇게 식상을 두어서 금을 경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제도 상당히 강하죠. 술을 축토에서 던 기토니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신약 사주에 상강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후적인 측면도 있고 또 사주에 축중신금, 출중신금, 그 다음에 유중경신금, 금이 강하기 때문에 정화로서 제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물론 조후도 같이 해야 되겠죠. 가을 땅에 무슨 땅이다. 설이 내리들은 가을 땅에 뭐가 많단 말이에요. 땅에 신금, 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갈밭에 억지로 뿌리 내리고 있는데 간목에 좀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만은 간목의 뜻은 기토에 가 있고 크게 도움도 안 되겠죠, 나한테. 때문에 정화로서 지지에 있는 이 딱딱한 자갈들을 녹여내고 그리고 계절적 조후적 온도도 좀 맞춰내는 정화로 용신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앞에 제가 설명드렸죠. 상강 양력 10월 20일 이후에는 겨울로 봐라. 그렇기 때문에 화가 필연이다. 어릴주가 상강들에 태어나서 간목 비급이 있고 자하에 녹이 있으니 양목이 도리어 왕해졌다. 그 양목이면 양목이지 어떻게 왕해졌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왕해요? 물론 이제 신강약을 우리가 따질 때 관성이 강하면은 일주 입장에서는 관성이 부담스럽죠. 이럴 때 식상을 보게 되면 식상이 내 편을 드는 걸로 봅니다. 여기서도 관성이 강한 중에 식신상관이 있기 때문에 식상으로 관성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살이 왕한 사주의 식상은 아군이다 이런 이제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순수하게 강약을 보는 입장에서는
이 지지에 전록 하나 가지고 이렇게 또 멀리 묘유충까지 되어가 있고 이 신령 또는 이제 실세했는데 어떻게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 여명은 관성이 중함으로 유축, 회국, 관성이 용시된다. 그래서 금을 용신으로 여기서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간지에 화토가 협조하여 부군이 관공에 출세하고 자신도 활동력이 능하나 여명은 좌록과 비겁이 분리하여 부군이 화류 여성에게 생자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좀 봤네요. 그것은 이제 유금이 내 남편 부군이잖아요. 육진통변을 해보면은. 그리고 이제 내 입장에서는 간목이 타녀가 되죠. 다른 여자가 되죠. 같은 목이니까. 그래서 남편하고 이 여자가 이렇게 갑기합을 하고 있죠. 천간이 합하면 지도 따라간다. 그리고 유술도 일종의 이제 준합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나하고는 어떻게 묘유충이 되어서 당연히 남편이 나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으며 또 이 유금이 신금이나 마찬가지죠. 그 신금이 묘에는 절지가 되고 나는 간여 지동에 또 해당되므로 남편하고는 당연히 사이가 좋지 않고 또 내가 정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때로 할 말은 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남편은 화록의 여성에게 자식을 낳아가지고 또 수양 맡겨서 길렀네요. 그 아들이 불량해서 무인 기묘운에 20년에 가정 불화가 많았다. 아무튼 이 무인 기묘 이 운에 이 여자분이 불화를 많이 겪은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1909년이면요 아주 근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명에서 사회생활도 못해, 직장도 없어, 돈도 못 벌어, 뭐 자기 뭐 통장 계좌도 없을 것이고 당연히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남편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 관성 남편이 용신이라서 그렇게 풀이한다기보다는 시대적으로 남편의 어때요? 기운에 또는 뭐 이제 강약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였죠. 그리고 우리 운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덕실과 성패가 있죠. 덕실은 그 해당되는 육친의 글자나 또는 그 운이 그냥 들어온다는 이야기고 나간다는 이야기죠. 즉 이런 운에 목운에 비겁이 이렇게 들어와서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보는 것이고요. 이것이 용신이냐 또는 희신이냐 따라서 내가 성공을 하느냐 실패하느냐 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이 그 목운에 내 입장에서는 목이 들어와서 화를 생해주면은 좋은 운이지만 이 정화를 용신으로 쓸 때는 나쁘지 않은 운이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 목이 들어와서 관을 날리잖아요. 관을 날리고 또 토를 또 이제 제어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겁이 들어와서 관성과 재성에 문제를 겪는다. 이것은 성패하고는 관련 없는 덕실의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가정불화가 많았고 경주는부터 관성이 생기를 얻으며 목비겁을 제어함으로 화평 가정이 되니 관성이 아니므로 와한관이 아니므로 왕관이 아니므로 관봉관운에 관성을 보고 또 관운이 되어서도 해가 없이 도리어 복이 되니 신사운도 또한 길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개인적으로는 신약의 오리어가 재관을 병으로 보고 정화를 용신으로 삼고자 합니다. 교재에서는 신약하지 않는 가운데 중화를 이룬 가운데 유금을 용신으로 삼았는데 시대적 상황과 그리고 용신이
용신운이라고 해서 용신을 도와주는 운이라고 해서 모든 면이 다 좋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럴 경우에 묘년이 되잖아요. 묘년이 되었다. 묘대운이 되었다. 그럼 묘가 와서 묘충을 치기도 하죠. 그리고 또 묘가 와서 묘술합, 육합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합이 되어서 뺀다. 이것이 이제 한박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죠. 빼기 통변, 또 더하기 통변이라고 해서 빼기 통변. 그래서 묘술 합으로 술이 빠져버리면은 묘유청이 또 일어나죠.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이 묘년이 와서 내가 이 묘년이 기신운이라서 폐해를 본 게 아니라 묘운이 와서 묘유충을 발생시키면서 남편과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의 불화가 생겼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뭐 나한테는 예를 들어서 뭐 재물운이 용신운이라서 돈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남편은 예를 들어서 뭐 사고로 크게 문제가 됐다. 그래서 남편이 뭐 큰 부상을 당하거나 돈 돌아가시고 내가 돈은 이렇게 버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승패와 득실은 다르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